따뜻해서 좋군요. 불 가까이로 오시죠, 부인들. 전 안 추워요. 저 A씨, 물건들에 손을 대기 전에 어제 아침 여기에 오셨을 때 목격했던 걸 핸더슨 검사께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말입니다. 무언가 달라진 거라도 있습니까? 어제 이곳을 떠나셨을 때 그대로인가요? 그대로예요. 어젯밤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을 때 프랭크를 시켜 오늘 아침 불을 좀 피워놓게 하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큰일에 폐렴에 걸려서는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이에게 난로 외에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라고 일렀지요. 프랭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건 검사님도 잘 아시겠죠? 어제 누군가는 여기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아, 어제라. 저는 어제 어떤 미친놈 때문에 프랭크를 모리스 센터로 보내야 했습니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제 숨 돌릴 틈도 없었어요. 오늘쯤 검사님께서 오실 줄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저 혜희 씨, 어제 아침 여기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해리와 난 감자를 씻고 읍내로 나가고 있었다. 집에서 길을 따라오다가 여기에 도착했는데 그때 난 해리에게 이렇게 말했지. 전화선을 같이 쓰는 거에 대해 존 라이트 씨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봐야겠어. 라고 말이야. 전에도 존 라이트 씨에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쪽에선 거절을 했었거든. 사람들이 말이 많다고 하면서 자기는 조용히 살고 싶다나? 그 사람 말없기로 유명한 건 누구나 다 알지. 하지만 내가 직접 그 집에 찾아가서 안 사람 있는 데서 말하면 뭔가 달라질 거라 생각했지. 물론 안 사람이 원한다고 해도 존이 싫어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해리한테도 말했지만서도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죠, 혜희 씨. 물론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싶습니다만 지금은 혜희 씨께서 이 집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들을 것도 본 것도 없다고 문을 두드려도 집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더구만. 그때가 8시가 지났을 때라 틀림없이 다들 일어났을 테였는데 말이야. 그래서 내 다시 문을 두드렸지. 그때 안에서 들어오세요 하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어. 확실하지는 않지만 지금도 내가 정말 그 말을 들은 건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난 문을 열어보았다. 이 문이야. 그리고 저 흔들 의자에 라이트 부인이 앉아 있었고 그녀는 뭘 하고 있었죠? 의자를 앞뒤로 흔들고 있었어. 손에는 앞치마가 들려 있었는데 뭐라 그럴까 주름을 잡고 있었던 것 같다고. 그러면 안색은 어떻던가요? 글쎄 이상해 보였어. 이상하다.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 같더군. 뭐라 그럴까 지쳐 보인다고 할까 뭐 그런 거 말이야. 혜인 씨를 보고는 어떻게 느끼는 것 같던가요? 글쎄 이렇다 저렇다 별로 신경 쓰는 것 같지는 않았어. 별 관심이 없더라고. 내가 안녕하세요 라이트 부인 추운 날씨네요 안 그래요? 하고 말하니까 그래요? 하더군.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 계속 앞치마 주름을 잡고 있었어. 사실 좀 놀라긴 했지. 난로가로 오라든지 아니면 좀 앉아 있으라는지
이런 반구 말이 없더라니까. 그저 저기에 앉아서 시선 한번 주지 않더란 말이야. 그래서 다시 말을 걸었지. 저들 좀 보러 왔는데요. 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웃더군. 웃었다고 하는 게 맞을 거야. 난 밖에 있는 해리 일행이 생각났어. 그래서 좀 더 분명하게 존을 좀 볼 수 없을까요? 라고 말했더니만 뭐라 그럴까 흥미 없다는 듯이 안 돼요 하더란 말이야. 그래서 다시 존 집에 없어요? 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있어요 하잖아. 그럼 왜 볼 수 없다는 거지요? 라고 화딱지가 나는 걸 참으며 물었더니 글쎄 죽었으니까요 이러는 거야. 죽었다고요? 라고 물었더니 부인은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 별로 동요하는 기색 하나 없이 의자만 앞뒤로 흔들고 있지 뭐야. 무슨 말을 꺼낼지 몰라서 그냥 그럼 지금 어디 있는데요? 라고 물었지. 그러니까 2층을 가리키기만 하더라고. 이렇게 난 그리로 가볼 양으로 일어섰지. 난 어쩔 줄 몰라 망설이다가 물었어. 저 어떻게 죽었나요? 그랬더니 목매달아 죽었어요. 라고 하면서 연신 앞치마 줄만 잡고 있는 거야. 난 당장 밖으로 나와 해리를 불렀어. 뭔가 도움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2층에 올라가 보았더니 존이 누워 있더라고. 그 부분은 2층에 올라가서 하나하나 집어가며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그 나머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글쎄요. 우선 그 줄을 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거는 하지만 존에게 다가가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런 죽었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래, 우린 아래층으로 내려왔지. 라이트 부인은 여전히 앉아서 줄을 잡고 있더구만. 누구에게라도 알렸나요? 라고 물었어. 그러니까 아니요. 라며 관심 없다는 듯이 대답하더만. 해리가 누가 이런 짓을 했나요, 라이트 부인? 라고 뭐라 그럴까 다소 사무적으로 물었더니 부인은 앞치마 주름 잡는 걸 멈추는 거야.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어. 저도 몰라요. 모른다고요? 라고 해리가 다시 물으니까 몰라요. 라고 대답하는 거야. 해리가 존하고 함께 주무시지 않았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래요. 하지만 전 안쪽에서 잤어요. 라고 하더구만. 누군가 줄로 존의 목을 졸라 죽였는데도 부인은 깨지 않았다고요? 라는 해리의 질문에 막바로 전 깨지 않았다니까요? 라고 말하는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자 얼마 있다가 부인이 입을 열었어. 전 깊이 잠들어요. 해리는 좀 더 물어보려 했지만 난 우선 검시관이나 보안관에게 먼저 알리는 게 낫겠다고 일렀지. 그래서 해리가 전화가 있는 리버스로 서둘러 달려간 거라오. 그럼 검시관에게 갔다는 걸 알고 나서 라이트 부인은 어떻게 행동하시던가요? 부인은 의자에서 일어나 이쪽으로 건너왔어. 그러더니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 바닥만 내려다보는 거야. 뭔가 말을 좀 꺼내야 할 것 같아서 난 부인에게 존이 전화를 놓을 생각이 있는가 알아보러 왔다고 말했지. 그랬더니 막 웃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웃음을 멈추고는 날 쳐다보지 않겠어? 겁에 질린 표정이었어. 모르겠소이다. 그게 무서워했던 표정인지
그렇게 말하긴 좀 그렇네. 하여간 조금 있으니까 해리가 돌아왔고 로이드 의사 선생하고 그쪽하고 피터즈 씨가 도착했던 거라. 이 정도가 내가 아는 전부요. 일단 2층에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헛간에 나가 그쪽 주변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군요. 여기엔 특별히 단서가 될 만한 어떤 동기가 될 만한 건 없는 게 확실합니까? 여긴 세간살이 뿐인데요. 아, 진창이군요. 과일 통조림이네. 어머나, 몽땅 얼어버렸군요. 라이트 부인은 이 과일들이 얼어버릴까 걱정을 했어요. 난로불이 꺼지면 통조림병이 깨질 거라고 하던데. 세상에, 옆편 애들은 못 말린다니까. 살인이 났는데 통조림이나 걱정하고 있으니. 차, 아마 우리 일이 끝나기 전에 이 동조림을 보관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그녀에게 닥칠지도 모릅니다. 하긴 뭐 여자들이란 원래가 사소한 일에 연연하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아무리 여인네들이 이 사소한 것에 목숨을 던진다 해도 여자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수건 한번 덜었군요. 집안 살림이 엉망입니다. 안 그래요, 부인들? 농가에는 할 일이 많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말입니다. 이곳 딕슨 지방의 농가에서 이런 두루마리 타월을 쓰는 집은 본 적이 없거든요. 두루마리 타월은 금세 더러워지죠. 남정네들 손이야. 항상 더러우니까요. 같은 여자라고 편을 드시는군요. 아, 이 부인과 라이트 부인은 이웃이었으니까 서로 친구 사이겠군요. 지난 몇 년 동안은 서로 본 적이 없어요. 이 집에 발을 들여놓은 지도 오래됐고요. 1년도 넘었어요. 그건 왜죠? 라이트 부인을 좋아하지 않았나요? 그건 아니었어요. 농부의 아낙네들이란 손을 놀릴 틈이 없답니다. 핸더슨 씨, 게다가 게다가 뭐죠? 이 집은 즐거워 보인 적이 없었어요. 그렇긴 하군요. 집안을 꾸리는 솜씨는 없나 봅니다. 글쎄요. 라이트 씨의 솜씨는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존 라이트 씨가 집안에 있다고 해서 더 즐거워질 집이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 얘기는 나중에 더 듣도록 하죠. 지금은 2층의 상황이 어떤지를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제 아내가 물건에 손대는 건 괜찮겠지요. 아시다시피 라이트 부인의 옷가지를 챙겨주러 왔거든요. 어제 너무 서둘러 가느라고 아무것도 못 가져갔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이 피터즈 부인께서 가져가는 물건들은 꼭 보여주셔야겠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봐야 되니까요. 네, 핸더슨 검사님. 난 남정네들이 부엌에 들어와 기웃거리며 불평이나 늘어놓는 건 질색이에요. 그래도 이건 저 사람들의 임무잖아요. 인물하면요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난로불을 지피러 왔다던 그 보안관 보좌라든가 하는 그 사람이 이걸 이 모양으로 해놓았을 거예요. 좀 더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했어요. 급하게 풀려가야 하는 바람에
집안을 제대로 치우지 못한 걸 가지고 살림살이가 어쩌고 하는 건 치사해요. 상 차릴 준비를 했었군요. 이걸 거기에 놓을 참이었나 봐요. 아까 그 과일 통조림은 정말 아까워요. 모두 상했을까 모르겠네. 괜찮은 것도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래, 피터저 부인, 이걸 보세요. 앵두예요. 멀쩡한 건 이거 하나뿐인 것 같아요. 더운 날씨 이걸 하느라 얼마나 고생했을 텐데 정말 마음이 상할 거예요. 작년 여름 오후에 앵두잼을 만들던 때가 생각나네요. 아, 이제 아빠 옷장에서 가져갈 물건들을 챙겨야겠어요. 같이 가시죠, 헤일 부인. 이것들을 꺼내야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아, 저 방은 정말 춥네요. 라이트 부인은 정말 인색했지요. 제 생각엔 그녀가 그토록 교제를 피해왔던 이유가 아마도 이것 때문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녀는 부녀에도 속하지 않았잖아요. 자신이 할 일이 없다고 느꼈을 거예요. 생각해봐요. 자신이 초라해지면 즐길 기분이 나겠어요? 미니 포스트라는 처녀 때 이름으로 성가대에서 노래했던 때 말이에요. 예쁜 옷을 입고 다니면서 얼마나 활달했었어요. 그런데 아, 그게 벌써 30년 전 이야기군요. 이게 가져갈 전부인가요? 앞치마를 갖다 달라고 했어요. 그런 걸 갖다 달라니 이상도 하죠. 감옥에서 먼지 묻힐 일도 없을 텐데 도무지 알다가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하지만 뭐 평소처럼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찬장 꼭대기 서랍에 있다고 했는데 여기 있어요. 그리고 문 뒤에 항상 걸려 있는 작은 쇼울도 갖다 달라고 했어요. 네, 여기 있네요. 맞아, 부인. 왜요, 헤일 부인? 라이트 부인 소행일까요? 어머, 저도 몰라요. 글쎄, 전 그녀가 했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앞치마와 작은 슈를 갖다 달라고 했다. 그리고 통조림 걱정이나 하는 여자가 말이에요. 우리 양반 말로는 라이트 부인에게 불리할 것 같대요. 핸더스 검사 말하는 것 좀 보세요. 얼마나 비꼬는 둔지. 잠에서 깨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울 거라고요, 그 양반. 그거야. 존 라이트 씨도 살인범이 자기 목을 조르는데도 깨지 않았는걸요? 정말 교묘하게 해치웠던 게 분명해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렇게 감쪽같이 해치우는 방법치곤 아주 희한한 방법이라던데요. 우리 집 양반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 집엔 총도 한 자루 있었대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점이라는 거예요. 핸더슨 검사 말로는 이 사건에서 찾아내야 할 것은 동기라는군요. 분노를 유발하거나 혹은 돌발적인 감정 같은 걸 보여주는 그런 거 말이에요. 글쎄요. 여기엔 화가 났다거나 하는 흔적은 볼 수 없는걸요. 이쪽은 깨끗이 닦여 있어요. 위층에선 어떻게들 하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좀 말쑥하게 치워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시겠지만 저 사람들 하는 짓이 참으로 맹랑해요. 집주인은 읍내 감옥에 가둬놓고
여기에 찾아와서는 죄목을 찾으려고 주인도 없는 집을 이렇게 뒤지다니. 하지만 헤일 부인, 법은 법이니까요. 그 말도 맞는 말이네요. 옷을 좀 벗지 그래요, 피터저 부인. 그러면 밖에 나갈 때 덜 추울 거예요. 라이트 부인은 누비 이불을 꿰매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건 콩나무집 패턴이에요. 예쁘지 않아요? 조각 이불을 누비려고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꿰매고 있었던 건지 모르겠군요. 저 부인들께서는 라이트 부인이 조각 이불을 누비려고 한 건지 아니면 그냥 꿰매고 있었던 건지 그게 궁금하신 모양이군요. 아, 이 프랭크가 지핀 불이 위층까지는 효과가 없더군요. 그렇지요. 아, 자, 이제 헛간으로 가서 수습을 좀 해봅시다. 이상할 게 어디 있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남정네들이 증거를 찾는답시고 있는 동안 우린 이렇게 자질구레한 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꼴이라니 말이에요. 뭐가 그리도 우스운지 원? 물론 심중에 뭔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있겠죠. 터저 부인, 이것 좀 보세요. 여기 라이터 부인이 꿰매고 있던 부분이에요. 바느질 솜씨 좀 보세요. 다른 부분은 전부 촘촘하고 고르게 짜여졌어요. 근데 여길 좀 봐요. 여기 붕 떴어요. 세상에, 마치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헤일 부인? 그냥 이상한 곳 한두 반을 푸는 것뿐이에요. 서툰 바느질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거든요. 괜히 건드렸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요. 이쪽 끝만 마무리 지을 건데요, 뭐. 여자 부인, 왜요, 헤일 부인? 라이트 부인은 왜 그토록 신경이 예민했을까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신경이 예민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피곤하면 종종 괴상망측하게 바느질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것들을 도로 쌓아둬야겠어요. 저희들 일이 생각보다 빨리 끝날지도 모르니까요. 어디 종이하고 끈이 없을까요? 천장에 있을지 모르겠네요. 상에 이 안에 새 장이 있어요. 라이트 부인이 새를 길렀던가요, 헤일 부인? 꽤 오래됐거든요. 작년에 카나리아를 싼값에 팔려고 돌아다니던 장사가 하나 있긴 했었는데 그때 샀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마 그때 샀겠죠, 뭐. 부인도 노래 하나는 정말 예쁘게 불렀었죠. 여기에 새가 있었다니 묘하네요. 분명 새를 길렀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새장이 여기 있을 턱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새는 어떻게 됐을까? 고양이가 채 같겠지요, 뭐. 천만에요. 라이트 부인에겐 고양이가 없었어요. 부인은 고양이를 무서워했어요. 거기 있잖아요. 고양이만 보면 벌벌 떠는 사람들 말이에요. 일전에 우리 집 고양이가 그녀의 방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글쎄 버럭 화를 내더니 저보고 어서 가져가라고 성화였다니까요. 내 동생 베시도 그랬지요. 참으로 이상하죠. 어머, 이 새장 문 좀 보세요. 망가졌어요. 경첩 한쪽이 떨어져 나갔어요. 누군가 함부로 다루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렇군요. 어서 찾고 있는 증거라도 찾았으면 하네요. 빨리 이곳을 나가고 싶어요. 헤일 부인이 같이 와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기에 혼자 있었더라면 정말 외로웠을 거예요. 정말 그랬겠어요. 근데 제가 아쉬워했던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피터저 부인, 전 라이터 부인이 이곳에 있을 때 가끔씩 둘러보고 싶어 했답니다. 와서 좀 들여다보았더라면 좋았을 것을.